2026년 7월 31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반등하는 날이었습니다. 6월 19일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빠졌던 우리나라 증시는 드디어 한 달 이후 첫 강한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장중에는 9조 이상 샀었고, 기관도 장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1조 이상 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와리가리 하면서 눈치를 좀 봤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종일 순매수를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급 반등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등의 원동력은 일단은 어제 증시에 있었던 나스닥의 강한 반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로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장에서 갭상승이 가능할 확률을 매우 높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어제장 야간 선물은 플러스 8% 상한가에 마감하였고요. 오늘도 SK하이닉스랑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종류들이 갭상승은 당연하게 예상되었습니다. 만약 어제 종가 베팅을 하신 분이 있다면 무려 갭만 최소 10%, 어느 정도 많게는 15%, 1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제 투자하기가 쉽진 않았던 게 과거에 요 박스권을 깨면서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도 계속 저점을 더 깰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최태원 회장이 본인의 자사주를 약 50억 가량 매수하기도 했었고, 외인이 한 1조 5천억 정도 들어오긴 했어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지수가 떨어지면 충분히 저점을 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과감하게 모아가는 전략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고점에서 절반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모아가는 스윙 전략을 구사하신 분이라면 아마 플러스로 수익을 내셨을 것 같고, 어제 하루에 종가 베팅을 하신 분들은 그건 정말 운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었는가 라는 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가장 중심주는 SK하이닉스를 무조건 봐야 했고, SK하이닉스가 10에서 15%, NXT에서도 계속 13, 14%를 유지해줬기 때문에 이게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고점이고 여기서 따라붙을 생각은 쉽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미장에서의 반도체 첫 반등이고 우리나라 장에서도 첫 폭등, 반등이라고 친다면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NXT에서부터 모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꺼지는 일시적 반등이었다 싶으면 NXT에서 고점을 찍고 하루 종일 빠지는 흐름이 나왔겠지만, 이게 진짜 상승이라면 장 초반에 인버스가 열리는 순간 쇼커버링이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수치입니다. 제가 지금 인버스까지는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인버스 차트를 보시면 9시 2분에 크게 밑으로 빠집니다. 이때 강하게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오전 중에서 갈 수 있었던 최고점을 한번 찍어주는 느낌이었고, 만약 NXT에서 물량을 모아갔었다면 요 복만 하더라도 거의 6, 7%는 오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구나 다 하기는 쉽지 않고, 공매도의 쇼커버링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NXT에서 13, 14, 15%, 요 정도 고가 구간에서 모아가는 건 일봉상의 위치,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쇼커버링이 나올 거라는 시장 경험, 그런 걸 토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걸 할 수 있었던 분들은 진짜 실력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은 삼성전기가 대형주 중에서 가장 먼저 시가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축포를 알렸습니다. NXT장이 끝나고 나서 거의 거의 13분, 살짝 풀렸긴 했지만 9시 20분쯤에 거의 상한가를 잠궜고, 이후에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SK스퀘어도 상한가 흐름을 보여줬고, 물론 SK스퀘어가 중간중간 풀리긴 하였지만 워낙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했고 SK하이닉스에서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진 않았는 게, 오전에 쇼커버링 한 최고가 구간인 169만 7천원을 오전 내에 돌파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거는 오로지 삼성전기가 9시 20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는 주도주격인 반도체 종목이 우상향 할 것이라는 예측이 없었다면 평소와 같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쇼커버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흘러내리는 게 솔직히 다반사니까요. 이걸 꾸준히 상승시키려면 삼성전기가 상한가에 풀리지 않는 것도 확인해야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유지되고 기관은 오늘 아리까리했지만 이 수급이 유지되면서 차트를 올려주는 흐름에서 불타기를 하거나 했어야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전 10시 6분쯤에 쇼커버링 했던 고가를 넘겨주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게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흘러내렸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평소에 장을 생각해서 오전에 고가를 뚫어주긴 했지만 가지 못했으므로 이제 전강 후약의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폭락 이후 첫 반등이고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저점에서 받고 기관도 처음에 와리가리 하다가 물량을 받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요 밑에쯤 한 160만 원인가요? 160 맞네요. 거의 160만 원 즈음에서 제가 볼 때는 손바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물량을 그냥 완전히 받아주고 이 160만 원 선을 지지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대형주기 때문에 굴곡은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고 10시 6분에 기록했던 뭐 170만 원을 넘어서는 걸 오후장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후장에 돌파하는 게 보통 그 주포의 손바뀜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전을 이끄는 세력이 있고 작은 종목이나 어느 정도 중형주 뭐 이렇게 초대형 종목도 이러는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보통 오전에 올라갔던 게 떨어졌다가 다시 그걸 회복하는 거는 보통 손바뀜에 의해서 일어나고 뭐 잠깐의 돌파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 계속 오후장에도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든다면 이건 완벽한 손바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오늘 이 종목을 완벽히 본인들이 물량을 확보했고 계속 우상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보이는 뭐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한가가 쉽게 다치진 않죠. SK하이닉스가 뭐 SK하이닉스가 워낙 시가총액이 1200조나 되는 종목이고 이걸 닫으려면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NXT에서까지 흔들릴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계산했고 이걸 상 마감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결국 여러 번 풀리긴 했지만 장 마감 때 닫아줬고 아쉽게도 장 마감하기 직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장 마감 한 동시호가 10분 전? 요 정도쯤만 해도 거의 그 주가의 상한가에 걸려있는 물량이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거의 80만 주? 90만 주까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의 금액으로 치면 1조 원 가량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와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꽉 닫아주면 짝꿍 매매로 삼성전자가 오늘 뭐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그때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갔을 때 거의 뭐 얘도 거의 24% 25% 얘도 너무 높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는 없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NX에서 풀리는 걸 염두에 뒀다면 NX에서 풀리고 나서 얘가 오늘 엄청나게 강한 주도주였으니까 얘를 한번 저점에서 잡아보자 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NXT에서 키옥시아의 그 실적이 약간 그 컨센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게 하락하긴 했는데 크진 않았습니다. 한 2%. 보통 좀 심각하게 빠지는 것들은 한 3% 이상 빠지니까 그때쯤 되면 여유롭게 오늘의 주도주니까 NXT에서 풀린 걸 잡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주지 않았고 만약 잡으려고 했으면 NXT장에서 잡아야 했는데 이때도 사실 엄청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한가를 닫아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0.5에서 1%를 먹는다는 생각으로 모아가거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추정하는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형주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장에서 그 반등, 연이어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한가를 닫은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세력주나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상한가를 닫았다 싶으면 다음날 무조건 갭을 좀 크게 띄우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수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한가를 닫았다 하더라도 워낙 시가총액도 크고 야간 선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내일 뭐 새벽에 미국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상한가랑은 전혀 상관없이 갭 하락하기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배팅하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상한가로 장마감이 됐고 NX에서 풀리지 않았더라면 그와 관련해서 이등주로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반도체 다른 소부장 종목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단 SK하이닉스가 상한가가 풀렸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작은 종목들은 애초에 어느 정도 상한가가 가 있었고 NXT에서 움직일 만한 뭐 그런 괜찮은 반도체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끽해봤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NXT에서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고 워낙 둘 다 높게 올라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어제 종배한 사람들이 정말 크게 수익을 먹는 자리였고 아니면 최근 뭐 3일 동안 모아갔던 분들이나 그게 아니라면 NXT장에서 모아서 쇼커버 할 때 던지고 오전에 삼성전기 우상향을 보고 모아가는 시나리오나 아니면 그 16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저점을 지켜주는 걸 보고 모아가는 전 이런 눌림은 좀 하기 힘든데 어쨌든 이런 눌림을 잡았던 분들 그리고 뭐 상한가 갈 거라고 믿고 그냥 계속 위로 불타기를 했던 분들이 먹을 수 있었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상해서 시작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이 많이 돌아오고 기관도 양매수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증시에서 어느 정도 증시가 안정되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랐던 이유 중에 큰 게 크다고 해야 하나요? 뭐 그것도 있긴 있었겠죠. 그 ETF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어느 정도 ETF의 거래대금을 감소시키면서 뭐 현물 쪽, 뭐 인버스보다는 현물 상승에 좀 기여했던 바도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마감 브리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